잠깐만요. 그녀의 시선이 윤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 헐렁한 바지, 싸구려 가방. 순간 경멸하는 미소를 지으며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당황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죠. 명품관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구경이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물건들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가방 하나가 최소 5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요. 아시면서도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저 아줌마? 옷차림 좀 봐. 윤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민재를 위해 온 날이니까요. 여기서 일하는 김민재 씨를 만나러 왔어요. 아, 그 계약직이요? 오늘 평가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어. 굳이 보러 오신 거예요? 희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도 못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뻔하잖아요. 계약직은 계약직이죠. 특히 연줄도 없는 애들은. 옆에 있던 직원이 킥킥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명품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거든요. 윤진이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볼 수. 안 된다니까요. 희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 좀 불러요. 순식간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이 아주머니 좀 내보내줘요. 보안 요원들이 윤진이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잠깐. 나는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현실이었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윤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 멀리서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앞으로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윤진은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즐겨 입던 것이었죠. 가슴 부분에는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흘린 자국이었어요. 여보, 이건 언제 빨 거야? 그때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었죠.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서민들은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윤진은 점퍼를 가슴에 안았어요. 희미하게 남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조카 민재의 정규직 전환 평가가 있는 날. 그 아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윤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어제 전화로 들려온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희망에 가득 찬 25살 청년의 목소리였죠. 윤진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서린그룹 회장, 자산호조원, 계열사 12개를 거느린 재벌 총수.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그저 평범한 50대 여인이었어요. 아니, 오늘은 더 평범해 보여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수수한 바지와 낡은 운동화를 꺼냈어요. 10년 전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가방도 챙겼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고 화장은 하지 않았죠. 완벽했습니다. 민재는 윤진이 정체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7년 전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고등학생이던 민재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윤진은 조카를 거두었지만 자신이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어요. 너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해. 그게 너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민재는 평범한 집안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골든 백화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죠. 윤진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혼자 나갔다 올게요. 회장님, 그래도 괜찮아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양복 입은 직장인들, 교복 입은 학생들. 그 속에서 윤진은 그저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골든 백화점은 서울 한복판에 있었어요. 높이 솟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명품 브랜드 광고판이 즐비했죠. 윤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사실 이 백화점이 최대 주주는 서린그룹이었어요. 지분 52%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였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5층 명품관, 민재가 일하는 곳이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진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민재 오늘은 꼭 합격했으면. 5층에 도착했습니다. 명품관 입구는 다른 층과 달랐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윤진이 한 발짝 들어서려는 순간 어머, 잠깐만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윤진을 막아섰습니다. 김희수 매니저였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윤진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 헐렁한 바지, 싸구려 가방. 순간 희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경멸하는 미소였죠. 죄송하지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윤진이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명품관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구경이요? 희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박진아도 거들었어요. 28살의 직원이었죠. 아주머니, 여기 물건들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가방 하나가 최소 5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요. 아시면서도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고객들이 시선을 돌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저 아줌마? 옷차림 좀 봐. 진짜 민망하다. 윤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민재를 위해 온 날이니까요. 민재를 만나러 왔어요. 여기서 일하는... 그 계약직이요? 희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도 못할 텐데 뭐 하러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뻔하잖아요. 계약직은 계약직이죠. 특히 연줄도 없는 애들은. 진아가 킥킥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명품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거든요. 정규직도 마찬가지예요. 윤진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된다니까요. 희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 좀 불러요. 순식간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좀 내보내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윤진이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잠깐. 나는... 제발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 민재도 매일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윤진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명품관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직원 몇 명이 모여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죠. 윤진은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이거 받고 확실히 해. 민재 평가는 무조건 떨어뜨려. 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는 평가위원 중 한 명인 듯했어요. 돈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 우리 라인에 안 끼는 놈은 절대 못 들어와. 윤진이 몸이 굳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가 조작되고 있었어요. 돈을 받고 점수를 매기는 더러운 거래. 민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윤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서면 안 됐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죠. 윤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이 썩은 구조를 모두 뒤엎을 것입니다. 민재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계약직 청년들을 위해서. 윤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윤진은 건물 밖에서 기다렸어요. 곧 평가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민재야, 조금만 참아. 이모가 모든 걸 바로잡아 줄게. 그녀의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 문자로 왔지만 곧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백화점 밖으로 쫓겨난 윤진은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이 제대로 되어 있었죠. 좋아, 이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뒷문이 열리며 직원 몇 명이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온 듯했죠. 윤진은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야, 오늘 평가 준비는 다 됐어? 목소리의 주인은 아까 본 진아였어요. 당연하지. 돈도 다 뿌렸고. 얼마씩 줬어? 평가위원
한 명당 50만 원. 민재 떨어뜨리는 건 확실해. 윤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그것도 조직적인 비리였죠. 근데 민재 그 녀석 실력은 진짜 좋던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라인에 안 서면 끝이지. 맞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떨어뜨렸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진이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민재가 3년째 계약직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를 빼앗겼던 것이죠. 그나저나 희수 언니가 준비한 거 봤어? 오늘 평가 때 쓸 거. 진상 고객 완전 대박이던데. 민재한테만 배치한다며? 응. 물건도 던지고 욕도 하고 완전 개판 만들 거래. 순간 윤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정도로 악랄할 줄은 몰랐어요.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죠. 시간 됐다. 들어가자. 직원들이 다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민재야, 눈물이 말 것 같았습니다. 그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이런 더러운 음모에 시달렸다니.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손님 응대 연습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모,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엔 꼭 될 거예요. 희망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진은 다시 백화점 정문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오늘 정규직 전환평가 구경할 수 있나요? 조카가 응시자라서. 아, 보호자시군요. 5층 대기실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대기실에는 이미 몇몇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평가장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25살. 부모님을 잃고도 꿋꿋이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윤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응시자 김민재 씨. 민재가 앞으로 나섰어요. 평가 내용은 고객 응대 시연이었죠. 실제 상황처럼 손님을 맞이하고 상품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백화점 명품관 김민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미소도 자연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평가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죠. 뭐야, 신입이야? 정말 수준 떨어지네. 거친 말투였습니다. 민재는 당황하지 않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움은 무슨,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여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윤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바로 준비된 진상 고객이었죠.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됐어. 매니저 불러. 제가 먼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진열대 위에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쾅!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딴 서비스 받으러 왔겠어?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주워들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넌 자격이 없어. 여성이 민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윤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여성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민재를 모욕하고 있었죠. 참아, 민재야. 조금만 참아. 평가위원들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요. 고객님, 진정해 주세요. 민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뭔데? 또다시 물건이 날아왔어요. 이번엔 액세서리 상자였습니다. 민재의 어깨에 맞았죠. 아,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윤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단지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서? 야, 일어나지도 마. 여성이 민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팡!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평가장은 물론 복도까지 모든 불이 꺼졌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어요. 뭐야? 정전이야? 왜 이래?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덜컹.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것입니다. 5층에는 평가, 관계자들 외에도 일반 고객들이 있었어요. 노부부, 어린아이를 데린 가족,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여요. 계단은 어디 있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5층 명품관은 특별한 구조였어요. 보안을 위해 출입구가 제한적이었고 비상계단도 찾기 어려웠죠. 우리 갇힌 거야? 한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패닉이 시작됐어요. 나 밖에 나가야 해. 숨이 막혀.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진정하세요. 모두 진정하세요. 기수 매니저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비상 매뉴얼이 어디 있죠? 누가 아는 사람? 직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거만하고 당당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손전등이라도 있어요? 핸드폰 라이트 켜요. 하지만 어둠은 더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윤진이 움직였어요. 더는 못 참아.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위험했죠. 윤진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움직였어요. 이 건물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린그룹이 지분을 가진 뒤로 수업 점검했던 곳이었죠. 비상등 스위치는 북동쪽 벽면에 있어요. 윤진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울렸습니다. 수동 개방 레버는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예요. 빨리 움직이세요. 명확하고 단호한 지시였어요. 직원들이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시간 없어요. 말한 대로 하세요. 윤진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죠. 그 순간 윤진은 어둠 속에서 민재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민재는 당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노부부를 부축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민재는 할머니를 업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비상구가 어디죠? 아시는 분? 그때 윤진이 다가갔습니다. 따라와. 내가 안내할게. 네. 아, 민재가 놀란 듯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익숙했나 봅니다. 빨리. 윤진이 재촉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기도 탁해지고 사람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죠.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야. 윤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전기 시설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자뿐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하지만 지금은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윤지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길을 찾았어요. 뒤따라오는 민재와 노부부, 그리고 다른 고객들을 이끌었죠. 조금만 더 가면 비상계단이에요.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백화점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균열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윤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어요. 정의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백화점을 삼켰습니다. 5층 명품관은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죠. 어떻게 해요? 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기수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허둥대기만 할 뿐이었죠. 매뉴얼, 비상 매뉴얼이 분명 있었는데 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무언가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으아악!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고객이 어둠 속에서 진열대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었어요. 유리 조각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피가 픽 깔아나요.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뛰기 시작했어요.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모두 멈추세요. 윤진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울렸어요. 단호하고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모든 소음을 잠재웠죠.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어요. 지금부터 제 말대로 하세요. 먼저 핸드폰, 불빛을 모두 천장으로 향하게 하세요.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하나 둘씩 불빛이 위로 향했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죠. 북쪽 벽면에 비상 조명 스위치가 있어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습니다. 윤진이 걸어가며 말했어요. 정확히 3초 후 찰칵 소리와 함께 비상 조명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한 직원이 놀라서 물었어요. 윤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상당한 고객에게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상처를 보여주세요. 윤진의 손길은 능숙했어요.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고 지혈점을 눌렀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민재야, 윤진이 조카를 불렀어요. 민재는 여전히 노부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등에 업은 채였죠. 구급상자가 카운터 아래에 있을 거야. 가져와. 예. 민재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구급상자를 찾아왔어요. 평소에
매장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했어. 윤진의 칭찬에 민재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희수가 다가왔어요. 저기, 당신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윤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수동 개방 레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하단부 왼쪽 패널을 열면 있어요. 빨리요. 윤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희수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이때 백화점 본부에서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본부장인 듯한 중년 남자가 헐떡이며 들어왔죠.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그도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정전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시설팀은 어디 있고 CCTV 확인하세요. 윤진이 끼어들었어요. 예. 전기실 CCTV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요. 본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길래 이래라 저래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윤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였죠. 이걸 보세요. 뭐예요, 이게? 30분 전 전기실 영상이에요. 제가 미리 확인했죠. 순간 본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일반인이 백화점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보안이 철저한 전기실 영상을. 당신 대체 영상을 보면 알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메인 전원을 차단했어요. 윤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수동으로 열렸어요. 됐어요. 열렸어요.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죠.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먼저 내려가세요. 윤진이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지휘했습니다. 민재도 할머니를 업은 채 계단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계단 내려갔죠.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의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윤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민재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구나. 돈과 권력이 없어도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되었어요. 그때 진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나서기는. 어차피 정규직도 못 될 텐데. 순간 윤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아직 모든 카드를 보여줄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피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이 다시 밝아졌어요. 하지만 현장은 엉망이었죠. 깨진 유리, 쓰러진 마네킹, 흩어진 상품들.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이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사장을 불러오세요. 윤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사장님을요? 예. 지금 당장요. 본부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아가 킥킥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줌마가 무슨 자격으로 사장님을 불러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고. 희수도 거들었죠. 이제 위기가 지나가자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신분증이나 보여주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무단 침입에 업무방해 죄로요. 두 사람이 윤진을 애워쌌습니다. 윤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죠.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장이 오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윤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한편 민재는 노부부를 1층까지 안전하게 모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김민재입니다. 민재 씨, 꼭 기억할게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민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칭찬이나 보상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죠. 다시 5층으로 올라온 민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가장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한쪽에 모여 수근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모? 민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이모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재야. 윤진이 조카를 바라봤어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의 의미를 민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윤진은 조용히 시계를 봤습니다. 사장이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골든 백화점 사장 정우성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정전이라니. 그가 5층 명품관으로 들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부장, 상황 보고를. 하지만 문장은 끝나지 못했어요. 정우성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서 있는 여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죠.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진에게 쏠렸어요. 희수와 진아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죠. 뭐라고요? 희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무슨. 정우성이 급히 윤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의 뛰다시피 했죠.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린그룹 회장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서린그룹. 자산 5조 원, 계열사 12개를 거느린 거대 기업.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초라한 아줌마였다니. 진아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안 돼. 희수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죠. 저희가 뭘. 본부장도 황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몰라 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린그룹이 우리 백화점 최대 주주잖아. 52% 지분을 가진 실질적 오너야. 그런데 우리가 회장님을. 윤진은 차분하게 일어섰어요. 낡은 점퍼가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당당했죠. 정우성 사장. 네, 회장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그게 아직 원인을 파악 중에.
제가 알려드리죠. 윤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받고 확실히 해. 민재 평가는 무조건 떨어뜨려. 걱정 마. 우리 라인에 안 끼는 놈은 절대 못 들어와. 진아와 평가위원의 목소리가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기건. 정우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평가위원 한 명당 50만 원. 민재 떨어뜨리는 건 확실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떨어뜨렸잖아. 녹음은 계속됐어요. 부정과 비리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났죠. 희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녹음을? 오늘만이 아니에요. 윤진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5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김희수 매니저, 박진아 시니어, 직원을 포함한 7명.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정규직 전환 대가로 받은 돈이죠.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증거는 충분해요. 계좌 내역, 녹음 파일, CCTV 영상까지. 윤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날카로웠죠. 실력 있는 계약직들을 조직적으로 탈락시켰어요. 자기 사람만 뽑기 위해서. 정우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세요. 윤진이 말했어요.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시스템이 썩었어요. 그때 민재가 나섰습니다.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이모, 정말 이모가 맞아요? 윤진이 조카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죠. 저 혼자 바보처럼 3년이나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길 원했어. 윤진이 다가갔습니다.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재벌 조카라는 꼬리표 없이 너의 실력으로.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알아. 미안해. 윤진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봐. 넌 충분히 증명했어. 아까 위기 상황에서 내가 보여준 모습.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진정한 실력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지. 윤진이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그걸 잊었어요. 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윤진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어요.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짓밟은 수많은 계약직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진아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윤진이 정우성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이들을 당장 해고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시죠. 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정우성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리고 당신도 책임을 져야겠네요. 회장님,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 응? 전 괜찮아요. 정말로. 민재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윤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그 와중에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민재야. 예,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앞으로 백화점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겁니다. 윤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계약직, 차별 없는 백화점. 실력으로 평가받는 백화점을 만들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백화점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골든 백화점은 뒤집어졌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비리에 연루된 직원 7명은 모두 해고되었죠. 희수와 진아를 포함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평가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우성 사장이 보고했어요. 한 달이 지난 뒤였죠. 윤진은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외부 평가위원들은요? 네. 타 기업 인사팀장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로 구성했습니다. 좋아요. 블라인드 평가도 준비됐나요? 물론입니다. 응시자의 이름과 배경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공정함이었죠. 재평가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평가장에 섰어요. 이번에는 다른 계약직들과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응시번호 23번입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어요. 평가위원들은 오직 실력만을 봤습니다. 고객 응대 능력, 상품 지식, 문제 해결 능력,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었죠. 민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23번 응시자. 정말 훌륭하네요. 한 평가위원이 감탄했어요. 특히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런 직원이라면 어느 기업에서든 환영받겠어요. 평가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김민재 씨 최고 점수로 합격입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드디어 정규직이 된 것이죠. 축하해, 민재야. 윤진이 조카를 안았어요. 이모, 감사해요. 뭘,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재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빛을 발했어요. 정규직이 된 후 민재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을 도우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죠. 민재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은 모두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 김민재 직원을 5층 명품관 플로어 매니저로 승진 발령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26세 골든백화점 역사상 최연소 매니저였죠. 민재 매니저님 축하드려요. 후배들이 축하했습니다. 민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잘해봐요. 한편 골든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약직 차별 제로를 선언했어요. 업계 최초였죠.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적용했습니다. 승진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졌죠. 우리 백화점이 롤모델이 되었어요. 정우성 사장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윤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변화는 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골든백화점 대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윤진의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린그룹 서윤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예요. 윤진이 청중을 둘러봤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옷차림, 직함, 재산. 윤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조카 민재를 보세요. 3년간 계약직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민재가 객석에서 얼굴을 붉혔죠. 위기 상황에서 노부부를 도운 것도, 동료를 배려한 것도 모두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가는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그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죠. 과거 비리에 연루됐던 직원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해고 후 깊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물론 명품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요. 민재는 이제 멘토가 되었습니다. 신입 계약직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재가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실력과 정직함이 최고의 무기예요. 신입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이나 연줄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고객을 대하는 진심, 동료를 대하는 진심. 민재의 말에는 경험이 묻어났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의 수업은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새로운 슬로건이 설치되었어요. 모든 고객,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곳. 금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죠. 윤진과 민재가 함께 걸었습니다. 백화점 1층 로비를 지나며 둘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모, 요즘 행복해요? 응, 너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민재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진이 말했어요. 더 나은 기업 문화를 위한 시작. 예.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뒤로 백화점이 활기차게 돌아갔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 없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했죠. 고객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요즘 여기 직원들 정말 친절해졌어. 맞아. 진심이 느껴져.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 골든 백화점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재야, 예.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이모. 정말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바람이었죠. 백화점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객과 직원이 행복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차별 없는 세상. 그것이 윤진과 민재가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